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5원6기 중에 네 번째로 등장하는 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쇠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스스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화의 기운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쇠라는 거는 자연에는 없다. 자연에는 없다. 자연에서 유일하게 없는 것이 쇠입니다. 쇠. 단지 한자로 쇠금이라고 표기를 했을 뿐이지 금이 모든 것이 다 쇠가 아니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화의 기운이 더해지면 더욱 단단하거나 부드러워질 수 있기에 오랫동안 보존하기 적합하다. 보존하기 적합하다. 자, 어떠한 공간에서 뭐가 있는지 모르죠.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공간 또한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토가 되겠죠. 토라는 공간에 무수히 많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화의 기운이 더해진다면 이 토 안에 있는 많은 물질들 중에 광물이나 이런 것들 되겠죠. 화에 의해서 녹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게 생성되는 것이 금이다. 금. 자연에는 없는 금이 이 화에 의해서 생겨난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화의 기운이 더해지면서 단단해지는 것도 있는가 하면 또 화에 의해서 부드러워지는 것도 있어요. 상반되죠. 열을 받아서 부드럽게 변하는 것이 있는가 반면 또 열을 받아서 응집되어 있는 어떤 것이 더욱 더 단단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죠. 쇠라고 하는 것은 바위나 돌에 열을 가하여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여 화의 기운에 의하여 변화하거나 가공되는 것을 금우행으로 정한 것이다. 광물, 털, 그쵸? 바위나 돌에 아주 고온의 뜨거운 열을 가해지게 되면 깨어지죠. 처음엔 깨어지면서 미세한 입자들, 그 입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광물이라는 거죠. 광물이 열에 의해서 녹아서 흘러나온다. 흘러나온다. 그렇게 되니까 화의 기운에 의해서 변화되거나 가공이 된다. 그래서 금은 반드시 화를 필요로 한다. 요거를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단단한 것은 무엇이든 금오행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단단하면 무엇이든 금오행이다. 그래서 어떠한 공간 속에 화의 기운으로 무엇인가가 뭉쳐지면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게 된다. 어떠한 공간 속에 화의 기운으로 뭉쳐지게 된다면 오랫동안 간직하게 될 것이다. 단단하다 했으니까 이거는 액체, 기체, 고체 중에서 고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단단하다. 그 단단한 것은 전해주거나 다음을 위해서 전해주거나 또는 현재 지탱하기 위해서다. 단단한 것은. 그래서 예를 드니까 곡식이 나와요. 그리고 보석, 바위 이렇게 나오죠. 자, 곡식을 보자면 가공을 해서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보석도 마찬가지예요. 보석의 대표적인 것으로 여성들의 로망이
다이아몬드. 굉장히 높은 열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열기만큼 이 또한도 단단해지겠죠. 그리고 바위. 바위는 설명을 드렸어요. 강하거나 부드러운 것도 금오행으로 표현한다. 물론 단단한 것도 금오행에 들어가지만 또한 강하거나 또 반대되는 부드러운 것도 금오행으로 표현한다 했어요. 그럼 이 역시 이 금이라는 오행 속에서도 음과 양이 존재한다는 건데, 자, 음을 보니까 음은 기억나세요? 뭉쳐진다 했죠. 뭉쳐진다 했기 때문에 금에 있어서 뭉쳐지는 거는 간단한 게 되겠죠. 간단한 것. 그리고 양은 생각나세요? 양은 흩어진다 했어요. 흩어진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드럽다. 왜? 가벼우니까. 가벼워지니까 흩어진다. 그래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고 그 모행에서 음과 양이 나뉘어지는데 음의 본성은 뭉쳐지는 기운. 그래서 단단하게 뭉쳐진다. 뭉쳐지기에 단단하다. 그리고 양은 흩어지는 본성이기에 가볍다. 그래서 부드러운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단단한 것에 더 강력한 화의 기운이 전해지면 부드러워지는데 어떠한 물체에 단단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온도에 화의 기운이 전해지면 얘는 녹아요. 녹는다. 음. 녹기 때문에 녹게 되면 버티고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 녹는 이 순간에 수의 기운이 전하게 되면 강하게 변화한다. 녹아 있는 것에 갑자기 수의 기운을 들이부었어요. 들이부으면 그대로 굳어지죠. 굳어지면서 이 또한도 엄청나게 강하게 단단해지게 변합니다. 이처럼 금은 환경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성질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참 다양하죠. 고통을 극복한 사람이 강인한 것처럼이라고 했어요. 살아오면서 물론 뭐 평탄하게 살고는 싶지만 그것 또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살아오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많은 힘든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 남은 안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많이들 가져보셨을 텐데 물론 힘듦은 그 또한도 지나가는 구름이기 때문에 잘 견뎌내셔야 되겠죠. 어떠한 시험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고통을 극복한 사람이 더욱더 강인하다. 강인하기 때문에 다시 어떠한 무언가, 더 힘든 무언가가 왔을 때도 정말 슬기롭게 잘 이겨내겠죠.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테란스파라고 했어요. 테란스파.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전하고자 한다는 것. 오랫동안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네 가지의 방법을 드러났는데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태는 부모에서 전한다. 태는 부모에서 전한다. 가장 진화가 됐죠.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진화가 됐는데 태는 우리 여자분들 임신을 하게 되면 그 태아와 엄마의 연결 공간이 태줄이 되죠. 그래서 이 태는 부모에서 전한다. 유독 사람만이 아니라 포유류가 다 포함이 되죠. 태는 부모에서 전한다. 사람 또는 동물에 해당되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란이라고 있어요. 란은 단단한 껍데기로 전환됐어요. 대표적인 게 계란. 껍질은 단단하면서 그 안으로는 부드러운 흰자와 노른자가 들어있어요. 단단한 껍데기 상태로 전해주는 거죠. 전해주면서 외부의 화의 기운에 의해서 부화가 되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습은 부드러운 물을 이용하여 전압했어요. 습은 부드러운 물을 이용하여 전압했어요. 이게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개구리 알이 됩니다. 개구리 알. 몽글몽글 동그란 개구리 알이 물 속에 있어요. 물 속에. 물 속에서 보호받으면서 부화가 되는 과정. 그래서 습이라고 한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화라고 했어요. 화는 가벼운 바람으로 전한다 했기 때문에 가벼운 바람으로 전할 수 있는 거는 바람보다 더 가벼운 게 되겠죠. 그래서 꽃가루가 여기에 해당된다. 꽃가루. 안 보이시나요? 하고 꽃가루. 꽃가루가 3월 진월이 되면 바람에 막 날아다니죠. 대표적인 게 뭐냐? 송화가루. 싫어하죠. 우리는 창문 열어놓고 있으면 그냥 다 누렇게 이 꽃가루가 앉아버리기 때문에 꺼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종족 번식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나온 것이 보전하거나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금오행으로 표현하게 된다. 보전은 생명을 가진 것으로, 생명을 가진 것으로 온전하게 보호해서 유지를 해 나간다. 그것이 보전이다. 보전은 생명력이 없어. 생명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다 하니까 어떠한 사물이 되겠죠. 사물에 대한 보존을 한다. 그래서 보존은 보호하고 간수해서 넘겨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보존은 생명이 있는 것들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손을 보존한다. 종자를 보존한다. 생명력이 있는 것은 보존이라고 하며 생명력이 없는 보존은 사물에 해당해서 건물이나 문화재 보존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건물을 보존하고 문화재를 보존한다. 그래서 보존이고 보존이다. 결실을 맺거나 수확을 하기 위하여 이어가는 것도 금의 기운 때문이다. 이 결실을 맺거나 수확을 하기 위해서 이어가는 것도 금의 기운 때문이다. 환경에 의하여 또 다른 무엇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오랫동안 기다려서 맺어지는 수고로움은 금기운이 강하기 때문이다. 번식과 대물림, 그리고 보관과 저장.
이 모든 것들이 다 금에 해당하더라. 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죠. 기다릴 줄 알아야지만 결실을 맺을 수가 있고, 그 결실을 잘 수확할 수 있죠. 수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플러스 알파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 인내를 해야 된다. 무엇이든 처음 하고자 할 때 마음들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유지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어떤 많은 것들의 이제 마장이라고 하죠. 들어오게 되면 흔들립니다. 흔들려서 꺾어질 수도 있고 그 흔들리면서도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내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실이 내가 얻게 되죠. 그 결실을 정말 수확했을 때의 그 보람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 공부 역시도 지금은 지루하고 딱딱하고 힘이 들지만 이 역시도 초심을 잊지 마시고 무던하게 꾸준하게 천천히 해 나가신다면 정말 남부럽지 않은 어떠한 결실을 수확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